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나요? 벌써 3월이네요. 네, 그리고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저는 열심히 또 쿠팡 플레이에서 NBA 중계를 했는데 진짜 뭐 너무너무 짜증나고 열받을 만한 상황이 해설 도중에 나왔습니다. 바로 루돌트의 OKC와 덴버 너게츠가 맞붙은 경기였는데요. 물론 제가 연휴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루돌트와 OKC가 얼마나 비호감 팀이고 또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OKC 자체를 사무국으로부터 비호를 받는 팀이라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루돌트가 정말 너무너무 더러운 플레이를 하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콜을 그냥 우호적으로 받는 수준이지 NBA 사무국으로부터 뭐 푸시를 받는다든지 팀 차원도 사무국이 뭐 도저히 좋아할 만한 구석이 없으니,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슈퍼스타들이 있는 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조금은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우선 지난 2월 28일 열린 OKC 썬더와 덴버 너게츠 맞대결 4쿼터 8분 전에 백커트하는 니콜라 요키치를 향해서 루돌트가 불필요한 접촉을 가합니다. 갑자기 덴버 너게츠가 백코트를 하고 OKC가 공을 몰고 가는데 휘슬이 불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루돌트가 요키치의 다리를 거는 장면을 바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해설에서 루돌트 쪽에서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추측이 아니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백코트하는 니콜라 요키치를 향해서 불필요한 접촉을 하체 쪽으로 가한 루돌트였습니다. 요키치 같은 경우에는 백코트를 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대의 와사바리에 걸렸기 때문에 넘어지면서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다치지 않았다는 안도보다는 내가 이 새끼를 족쳐버려야겠다라는 분노가 더욱 앞서서 일어나자마자 루돌트를 정말 죽일 듯이 달려가죠. 루돌트에게. 자, 그러자 갑자기 이 제일린 윌리엄스가 요키치를 막아선 이후에 요키치의 멱살을 잡습니다. 물론 내 팀 동료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하니까 동료를 위한 보호였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일린 윌리엄스는 어떻게 그 상황이 일어났는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이윌이 굉장히 추했던 건, 니콜라 요키치가 정말 우리가 광기의 눈빛을 봤잖아요. 광기의 눈빛을 내비치니까 제일린 윌리엄스가 멱살 잡고 쫄았더라고. 네, 저는 거기서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싸우던지 멱살 잡히고 완전히 그냥 깨갱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고 다행히 펀치를 주고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자, 루돌트는 플래그런트 파울 2로 퇴장당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NBA는 솜방망이 징계로 유명하고 플래그런트 파울 2를 갑자기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봐야겠죠. 어쨌든 그동안 쌓은 업보가 있었고 루돌트가, 그리고 엄청나게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시퀀스는 딱 그 부분만 보긴 합니다. 다리를 내밀면서 걸었던 부분만 보지만 워낙 그 파장이 컸고 완전히 또 요키치의 눈깔이 돌아와 있었기 때문에 웬일로 NBA가 플래그런트 파울 2 퇴장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설전을 나눴던 요키치와 제일린 윌리엄스는 각각 테크니컬 파울을 부과받게 되죠. 그러면서 테크니컬 파울은 상쇄됐고요. 돌트는 플래그런트 파울 2 퇴장으로 인해서 덴버 너게츠가 자유투 2개를 던지게 됩니다. 자, 심판진의 리포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돌트의 파울이 판독 이후에 플래그런트 2로 상향된 이유가 뭐냐라는 물음에 심판진은 요키치에 대한 접촉은 불필요하고 과도했으며 부상 위험이 매우 높았다. 접촉으로 인해 충돌 상황도 발생했다. 규정에 따라 플래그런트 파울 2를 적용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요키치와 제이윌의 충돌이 퇴장이 아니었던 이유,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심판진의 대답은 두 선수 모두 퇴장에 이를 만큼 심각한 행동을 저지르진 않았다. 그래서 상쇄되는 비신사적인 테크니컬 파울만 부여한다. 이렇게 심판진이 풀 리포트를 통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상 최대의, 지상 최악의 정말 더티 플레이를 넘어서서 혐오감까지 주는 이 루겐츠 돌트는 누구일까요? 자, 캐나다 출신의 선수고요. 1999년생입니다. 생각보다 젊죠? 190cm에 100kg. 약간은 그 NFL 선수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몸뚱아리를 다른 선수들 조지는 데 씁니다. 자, 그리고 2019년 언드래프트였지만 샌프레시 단장이 루돌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투웨이 계약으로 영입하죠. OKC와 4년 연장 계약 이후에 OKC의 핵심 수비수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런 걸 보면 샌프레시 단장의 선수 보는 눈은 아주 훌륭했지만, 그리고 팀에 챔피언십도 안겼지만
OKC의 그런 팀의 이미지는 완전히 깎였습니다. 자, 24-25 시즌 OKC의 파이널 우승과 더불어서 올 수비 퍼스트팀 선정, 그리고 리그 최상급 수비수로 이미 성장을 했죠. 자, 올 시즌 현재 야투 슬럼프가 있긴 합니다. 자, 25-26 시즌 51경기 27.9분 뛰면서 8.7득점, 3.8리바운드, 1.3 어시스트, 스틸과 블락 같은 스톡스 수치가 높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요. 필드골 39% 안 됩니다. 3점 34.3%, 자유투 76.2%. 그러니까 OKC의 시스템에 딱 들어맞는 선수이고, 다른 팀 가면 뭐 주전과 식스맨 사이에 있는 선수예요. 수비가 좋긴 하지만 또 반대로 공격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하지만 OKC는 이런 더티 플레이어인 루돌트를 상당히 비호하고 이런 플레이를 묵과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디그린의 전성기 때 골든스테이트의 뭐 스티브 커 감독이랑 스테픈 커리가 그랬듯이 지금 OKC 팀과 마크 데그널트 감독과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전부 다 루돌트를 보호해주고 있죠. 네, 과거의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브루스 보웬이 상대 발목 완전히 아작내고 다닐 때 팀 덩컨 한마디도 안 했고요. 그레그 포포비치 감독 그 선수를 비호했습니다. 뭐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죠. 자, 최상급 수비력을 지녔지만 제2의 디그린에 가깝습니다. 이런 선수에게는 멸칭을 줘야 돼요. 자, 요키치 사건을 비롯해서 비매너 행위의 대명사가 된 루돌트죠. 7시즌 동안 T파울 9개, 플래그런트 파울 6개, 퇴장 4번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자, 그리고 이 루돌트의 더러운 플레이 일지를 살펴보면 저는 이거 일부만 소개할게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네, 루돌트에게 이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싫습니다. 일단 2021-22 시즌, 그러니까 루돌트가 아기 때였어요. 네, 클리브랜드 캐벌리스 케빈 러브를 팔꿈치로 가격하면서 플래그런트 파울 2로 퇴장을 당했고요. 2022-23 시즌부터 이제 애가 미쳐 돌아갑니다. 특히나 LA 클리퍼스의 폴 조지의 무릎 과신전을 유도했던 장면은 저는 아직도 보기 끔찍해요. 완전 나쁜 새끼입니다. 사건도 중반에 폴 조지가 리바운드 이후에 착지하는 과정에서 루돌트가 일부러 몸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폴 조지의 무릎이 과신전이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폴 조지는 시즌 아웃됐고요. 그 이후에도 습관적인 과신전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돌트가 폴 조지 무릎을 완전히 조져놨습니다. 그리고 24-25 시즌부터 이제 얘는 활기를 치고 다니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브랜든 잉그램 점퍼를 던지고 내려오는데 루돌트가 발을 일부러 내밀어요. 거의 브루스 보웬, 지금 LA 클리퍼스의 코치인 단테이 존스급으로 발을 내밉니다. 자, 그러면서 발 밟으면서 그 즉시 브랜든 잉그램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죠. 이후에 장기 결장 거듭하다가 시즌 아웃됐습니다. 완전 에이스 킬러죠. 자, 그 다음에 24-25 시즌에 이 데니얼 게포드를 향해서 사타구니 쪽으로 주먹을 날리죠. 그러면서 신체 부위 고유 접촉, 플래그런트 파울 2로 퇴장당합니다. 자, 같은 시즌에 LA 클리퍼스의 제임스 하든, 루돌트의 무릎이 제임스 하든의 허벅지에 충돌합니다. 일반적인 선수였다면 아이고 이거는 뭐 그냥 바스켓볼 무브였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네 하겠지만, 루돌트는 무릎에 날을 아주 날카롭게 세운 이후에 제임스 하든을 담그죠. 그리고 제임스 하든은 사이드라인으로 튕겨 나가면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역시나 더러운 플레이였고요. 지 대학교 선배인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상대면 다 눈가를 뽑고 그냥 다 조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시즌에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자모란트도 보냅니다. 수비 복귀 과정에서 자모란트 충돌을 하죠. 네, 그러면서 모란트는 공중에서 무릎과 엉덩이부터 착지하면서 부상을 입습니다. 누가 봐도 고의였고 굉장히 더러운 플레이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반 파울 판정을 받았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후에 모란트는 엉덩이 부상 때문에 다음 경기 결장합니다. 이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요. 이 빙신은 그 이외에 돈치치를 향한 다수의 더티 플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돈치치가 댈러스일 때는 저는 돈치치가 루돌트의 저런 살생부의 이름을 올렸었는데 다치지 않은 게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야, 돈치치도 진짜 동정심이 생길 정도로 루돌트가 돈치치는 내가 이 새끼의 커리어를 끝내버리겠다라는 파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상을 쓰지 못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정도로 더티 플레이가 너무 많았고요. 여기에 르브론 뒤통수 후려쳤죠. 르브론 제임스가 드리블 치는데 뒤통수를 까버립니다. 거기에 빅터 웬반야마 무릎 꺾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웬비가 측면으로 서 있는데 루돌트가 100kg 나가잖아요. 무릎 쪽으로 체중 실어서 가버려요. 그리고 웬반야마는 플로어에 넘어지잖아요. 동료들이 손잡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그냥 일어나요. 그런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무릎이 완전 날아갈 뻔했어요. 거기다가 해리슨 반즈, 파스칼 시아캄 같은 선수들에게 착지 지점 침범하면서 어떻게든 발목을 아작내려고 했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디그리 못지않은 더티 플레이어를 다수 남발했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파울 불리면
세상 억울한 척 다 해요. 진짜 면상만 봐도 토 나옵니다. 차라리 인정을 하던가. 근데 무조건 손바닥 2개로 하늘 가리키고 내가요? 아, 너무 싫어. 자, 그런데 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과거에 샌안토니오, 브루스 보엔, 로버트 호리 전부 다 팀에서 감쌌습니다. 드레먼드 그린, 자자 파출리아, 허치거리하고 개짓거리 할 때 스테픈 커리 가만히 있었고요. 스티브 커, 때로는 그린의 그런 행동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인터뷰도 했어요.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의 그 인터뷰가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팀 덩컨, 스테픈 커리 나서서 내 동료 비하할 수 없어요. 내 동료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테픈 커리나 팀 덩컨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 동료니까. 감독이라면 그래도 선수들보다 몇십 살이 더 많고 또 한 팀을 이끄는 수장이잖아요. 저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인터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포포비치 감독과 또 스티브 커 감독도 아쉬움이 있었지만 OKC는 단체로 미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 미친 인터뷰 전에 요키치가 루돌트 파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구 코트에서 그런 행동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반응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제이윌과 일어난 일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굉장히 쿨하게 인터뷰를 잘했죠. 그렇게 감정을 많이 투영하지도 않으면서 저는 인터뷰를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테크니컬 파울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퇴장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도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많은 기자단의 질문을 받았었는데 루돌트 파울에 대해서 두 강팀끼리 맞붙은 경기였다. 시즌 막바지에 열리는 이런 경기들은 몸싸움이 심하고 거칠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러면서 돌트가 일부러 그런 플레이를 하진 않았다. 코트에 나가서 걔는 그냥 이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짜증은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 동료이기 때문에 내 동료를 향해서 여기서 비판을 하는 순간 팀 분위기 굉장히 요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이 인터뷰는 일부러 하진 않았다. 굉장히 거슬리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입장이었다면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플레이가 나왔는데 거친 플레이 속에서 요키치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뭐 이 정도 인터뷰였으면 좋았겠지만 뭐 미국에서는 워낙 또 마초 문화도 세고 상대 선수의 그런 안부를 걱정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바보 등신 같은 문화로 보기 때문에 뭐 아예 그런 인터뷰를 하지 않은 건 뭐 이해는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지에서도 민심이 개판이 된 인터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의 새치어로에서 나온 몇 마디 때문입니다. 이 마크 데이그널트 감독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G리그 팀부터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그래 굉장히 스마트하고 박학다식하고 평소에 뭐 인터뷰도 나쁘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거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선수가 코트를 달려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상황이 나오면 앞으로는 무조건 플래그런트 파울을 투로 봐야 된다. 이게 기준이 될 것이다. 굉장히 조롱하듯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인터뷰입니까? 자기가 바로 앞에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그냥 혼자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본인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롱하면서 심판과 사무국과 상대 에이스와 상대팀 팬들을 빈정거리듯이 조롱하는 건 최악의 인터뷰. 제가 본 인터뷰 중에 감독의 인터뷰 가운데는 거의 최악이고 정말 최저질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요키치가 혼자 넘어졌다는 뜻이야? 아니죠. 영상 다 봅니다. 혼자 넘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뭘까요? 억울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 플래그런트 파울 1까지는 괜찮은데 플래그런트 파울 2는 아니잖아.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끝까지 인정하긴 싫었지만 OKC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파이널에서 그 정도 콜의 비호를 받고 어드밴티지를 받았으면 이런 인터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것도 바보 등신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굉장히 포멀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또 스포츠맨십에 의거해서 인터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건 안타깝다. 요키치와 덴버 선수들에게도 나는 사과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고 루돌트에게 충분히 마이크가 없는 곳에서 충분히 언론과 기자단이 없는 데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빈정거린다? 야, 이거는 정말 최악의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데이그널트 감독을 이 인터뷰 하나로 상당히 다르게 이제는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래
데이그놀트 감독의 전략인가? 또 하나는 그래 브루스 보웬이나 로버트 호리 같은 이런 더티 플레이어들을 앞세워서 피닉스 선즈 같은 약간은 좀 소프트한 팀들을 불법적인 무기를 써서까지 우승을 했던 그 샌안토니오 출신의 샘 프레스티 단장의 영향이 있는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거는 뭐 마크 데이그놀트 감독의 이 마이크 웍은 정말 역대급 최악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요 더티 플레이어들의 통상 플래그런트 테크니컬 파울을 살펴봤습니다. 자, 디그린 931경기 뛰면서 테크니컬 파울은 124개입니다. 무지막지하게 많죠. 거의 뭐 7.5경기마다 하나씩 봤고요. 플래그런트 파울은 21개입니다. 자, 그런데 루디 고베어는 티 파울은 적어요. 887경기 동안에 티 파울은 66개인데 플래그런트 파울이 20개로 많습니다. 지도 많이 당하고 지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요. 자, 딜런 브룩스 542경기 뛰면서 플래그런트 파울은 13개, 티 파울은 101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나온 선수들 가운데 플래그런트 파울의 비율 자체가 디그린, 루디 고베어 같은 선수들보다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비율이 뭐 1대8이니까. 자, 루돌트입니다. 414경기 뛰면서 티 파울은 9개에 불과해요. 뭐 심판 판정에 미친 듯이 항의하거나 뭐 눈깔 돌아가는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플래그런트 파울이 총 6개인데 저는 이것도 말도 안 되게 적은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루돌트라면, 그러니까 상대 선수의 신경전을 넘어서 이 선수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더 주도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수가 플래그런트 파울과 일반 파울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루돌트가 했다? 저는 플래그런트 파울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안 다치니까. 기준을 절대적으로 모든 선수들에게 동등하게 줄 수 없어요. 줄 필요도 없고. 왜냐? 얘는 상대방 에이스만 담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의 플래그런트 파울이 총 6개라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T 파울 대비 플래그런트 파울의 비율이 훨씬 높긴 하지만 이것 자체가 저는 NBA 사무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루돌트가 6개다? 6개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얘가 이때까지 했던 행동으로 치면 플래그런트 파울은 여태껏 진짜 과장 안 못하고 60개는 나와야 됩니다. 10분의 1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좌시하고 눈 감아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잉그램이 다치고 폴 조지가 시즌 아웃된 겁니다. 자모란트가 엉덩이 부상을 입고 그 이후에도 자모란트는 계속 엉덩이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도 문제라는 거죠. 자, 사무국 역시나 뭐 이런 상황은 방치합니다. 루돌트, 디그린, 딜런 브룩스, 뭐 과거에도 수많은 더티 플레이어들이 있었는데 이런 더티 플레이어들이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도 사후 징계 없습니다. 그냥 플래그런트 파울로만 쳐버려요. 예, 플래그런트 파울도 적립되면 출전 정지가 있잖아요. 이번 시즌에 제일 먼저 출전 정지를 플래그런트 파울로 받은 선수는 루디 고베어예요. 그런데 이게 벌점이 쌓여야지 출전 정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선수들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시즌에 벤치를 벗어나서 폭행에 가담했던 RJ 스튜어트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제 징계 끝났습니다. 얘한테 내린 징계가 고작 7경기예요. 과거에 카멜로 앤서니가 뉴욕 닉스에 있을 때 패싸움 났습니다. 그때 때리고 그 다음에 뒤로 튀었다는 이유로 15경기 출정 징계 주고 이랬어요. 물론 그때는 데이비드선 총재였죠. 그런데 벤치에 있는 선수가 튀어나와서 폭행 가담하고 폭행 주도하는데 7게임이다? 이거는 사무국이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너무 솜방망이 징계고 너무너무 선수들의 징계를 덜 때리고 선수들에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상정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루돌트가 컬이 담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국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루돌트가 빅터 웬반야마 무릎 쪽으로 온 체중을 실어서 웬반야마의 무릎뼈가 골절됐어. 사무국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부 다 어떤 일이 크게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건드린다는 게 문제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사무국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일단 NBA 사무국은 지금 애덤 실버 총재가 오면서 무지막지하게 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건 좋죠. 하지만 지나치게 돈에 눈먼 행보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들이 다쳐도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난 시즌 OKC의 파이널 파트너가 인기팀이었다면, 그러니까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아니라 인디애나가 지난 시즌에 이거는 뭐 인정해야죠. 그것도 사실이니까. 인디애나는 지난 시즌에 사무국과 심판 콜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요. OKC는 받아서 우승한 거예요. 저도 제 채널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만약에 OKC의 파이널 파트너가 같은 서부 동부를 떠나서 골든스테이트였다면,
LA 레이커스였다면, 뉴욕 닉스였다면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사무국도 철저하게 간을 봐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꼴보기 싫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사무국도 더티 플레이를 좌시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규정을 만들던지 아니면 애덤 실버 총재가 강경하게 나서든지 해야 되는데 뭐 그냥 또 제일런 윌리엄스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가 서로 멱살 잡고 그 다음에 그 경기에 루돌트 뛰지 못한 거 말고는 손해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다칠 뻔했던 덴버 너겟츠만 가슴 쓸어내리는 장면이에요. 가해자에게 어떠한 뭐 징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루돌트는 진짜 악질인 놈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돌트가 최근에 담그거나 담그려고 했던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브랜든 잉그램 당시 뉴올리언스 1옵션이었습니다. 자이언은 뭐 그냥 집에 자고 있었으니까. 빅터 웬반야마에게는 다리도 걸기도 했었고 무릎으로 온 체중 실어서 충돌하기도 했었는데 당연히 샌안토니 1옵션이죠. 자모란트 뭐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멤피스의 1옵션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니콜라 요키치 덴버 1옵션, 그리고 댈러스 시절에 루카 돈치치 자타공인 1옵션,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뒤통수 깠죠? 레이커스 1옵션, 그 다음에 폴 조지, 그 당시에는 하든이 없었기 때문에 클리퍼스 2옵션이었고요. 제임스 하든 비교적 최근이었죠. 클리퍼스 2옵션. 그리고 지난 시즌에 알퍼렌 생군 같은 경우에도 루돌트가 거의 담그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은 케빈 듀란트가 없었기 때문에 생군이 거의 휴스턴의 1, 2옵션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9명의 공통점이 전부 다 팀 에이스였다는 거예요. 팀 에이스만 담그는 겁니다. 루돌트가 롤플레이어, 4옵션, 5옵션, 6맨, 세컨 유닛, 서드 유닛 담그는 거 보셨어요? 기껏 해봐야 해리슨 반즈 정도? 예, 하다못해 파스칼 시아캄도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 담그려고 했는데 걔도 에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루돌트와 OKC가 악질인 건 상대 에이스만 조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OKC와 덴버전에서도 하텐수타인도 은근히 더티 플레이어거든요. 하텐수타인이 저말 머레이 주먹으로 쳤잖아요. 자말 머레이 에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OKC가 깨끗하게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 이 정도면 사무국이 가만히 있지 말고 철퇴를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불쾌한 루돌트 컨텐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돌트와 뭐 그런 신경전 또 더러운 파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루돌트가 담그려고 했던 선수들의 공통점, OKC가 담그려고 했던 선수들의 공통점, 감독의 생각, 그리고 조금 오버일 수도 있지만 그 단장의 출신 성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고개가 또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비호감 스택 그만 쌓고 OKC 깨끗한 농구 하길 바라면서 더 이상 루돌트 같은 쓰레기 때문에 다치는 선수 없이 모든 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